불현듯 야생불 도롱뇽떼가 나타나 하이르칸의 길을 가로막았다. 불을 뿜을 준비가 된 채 으르렁거리는 괴물무리를 마주하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살짝 지을 뿐이었다. 때가 왔음을 느낀 하이르칸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자신의 해골 군단을 소환하며 특별히 해골 기사의 이름을 불렀다. 즉시 위풍당당한 붉은 갑옷을 입은 해골 전사가 앞으로 돌진했다. 보라색 에너지 흐름을 뿜어내는 연속 배기로 그것은 도롱뇽떼를 쉽게 찢어발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는 끝났다. 하이르칸과 그의 군단은 쓰러진 괴물들의 시체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적을 쓰러뜨리고 경험치를 획득했음을 확인하는 알림이 떴다. 해골 기사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전공을 뽐내고 나머지 두 해골이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내는 동안 하이르칸은 자신의 부하의 과시적인 행동에 속으로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하이르칸은 자동 몬스터 사냥에 매우 만족했으며 그의 해골 기사가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편안하게 성과를 즐겼다. 그는 해골을 해골 기사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얻은 도롱뇽 정수는 예상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 동력으로 하이르칸은 자신의 해골 군대 전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파룽숲으로 가기 위해 지역 보스를 물리칠 목표를 가지고 해골들을 앞장세워 열정적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1시간 후 처음의 열정은 사라졌다. 하이르칸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쉽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의 직감은 보라색 에너지 흐름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앞에서 소용돌이 칠 때 정확했다. 특별한 던전인 왕좌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 나타난 것이다. 하이르칸은 이 갑작스러운 출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단 들어가면 돌아올 길이 없으며 내부에 있는 시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패는 이틀 동안 게임 금지를 의미했고 이는 경쟁자들이 주요 퀘스트 라인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던전이 유일한 길을 막아버려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은 하이르칸은 결국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문을 향해 손을 뻗어 안으로 들어섰다. 즉시 하이르칸과 그의 해골 군대는 거대한 기사상들이 묵묵히 경비를 서고 있는 넓고 음침한 홀로 이동되었다. 내부로 들어서자 히르칸과 그의 해골 군대는 버려진 사원처럼 보이는 넓고 음침한 공간과 마주했다. 통로 양옆으로는 거대한 기사상들이 어둠 속에 말없이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불길한 점을 발견했는데 모든 석상이 베인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히르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밀려왔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은 방 끝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기묘한 녹색빛을 받으며 갑옷 입은 형체가 옥좌에 앉아 있었다. 히르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형체가 갑자기 움직였다. 갑옷의 흉부에서 녹색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며 치명적인 위험을 알렸다. 상황을 파악한 히르칸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며 해골 군대에게 신속히 방어 대형을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옥좌에서 거대한 낫 형태의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휩쓸고 지나갔다. 그의 해골 군대는 그의 자랑이자 효율적인 몬스터 파밍 도구였지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쓸려나가 재가 되어버렸다. 대전당 한가운데 홀로 남은 히르칸은 순식간에 전 병력이 전멸하자 분노의 이를 갈았다. 옥좌 위의 형체는 80레벨의 소울 라이트로 채신 전투 지능을 갖춘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히르칸은 오랜 적을 알아보고 경악했다. 그는 현재와 비슷한 레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웨탈 길드 전체와 함께 이 괴물에 의해 완전히 전멸당했던 전생을 떠올렸다. 쓰라린 패배와 무력하게 도망쳐야 했던 기억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히르칸은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굳건한 결심으로 그는 즉시 푸른 에너지로 빛나는 새로운 해골 전사 군단을 소환했다. 히르칸은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적에게 곧장 돌진했다. 전투는 맹렬하게 터져나왔다. 소울라이트는 매우 강력하여 히르칸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면서도 다른 해골 전사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소울라이트가 히르칸에게 집중하는 바로 그때한 해골 전사가 교묘하게 뒤로 돌아가 갑옷을 꿰뚫는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적의 힘은 너무 압도적이었고 히르칸은 그것이 치명타가 아니라는 것을 놀랍게 깨달았다. 그는 평범한 해골이나 골렘으로는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때 문득 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와의 대화를 회상했다. 그 친구는 그에게 왜 자신보다 4배나 큰 몬스터와 무모하게 맞섰는지 따져 물었었다. 그때 히르칸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아마 그 몬스터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저녁 식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일 뿐이라고 답했었다. 그 친구는 그의 무모함에 그저 그를 바보라고 불렀을 뿐이었다. 싸울 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본연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히르칸을 일깨웠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치명타를 가할 수 없다면 그저 끊임없이 피해를 입히는 것을 계속할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끓어오르는 결의로 히르칸은 다시 한번 달려들었고 강력한 충돌 속에서 영혼 기사에게 정면으로 검을 휘둘렀다. 자신의 공격이 효과를 본 듯 타자 히르칸은 이 기세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는 곧 영혼 기사가 놀라울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은 강력한 공격으로 달려들었고 히르카는 부상을 입고 멀리 날아갔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미끼 공격이었음을 쓰라리게 깨달았다. 즉시 영혼 기사는 진짜 공격을 퍼부었지만 히르카는 아슬아슬하게 치명적인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 적을 물리친 후 히르카는 이 적을 쓰러뜨리지 않고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다시금 다지며 서 있었다. 한편 수라 협곡 마을에서는 마타도르와 레드 불스 길드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이 마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옆에 서 있던 옐은 이 지역에 대한 레드 불스 길드의 관리 덕분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물자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보급로를 구축했다고 보고했고 마타도르는 이 정보에 만족스러워했다. 마타도르는 하웨탈이 이곳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흥분했다. 이를 본 옐은 그가 이 플레이어에게 최근 보이는 집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했다. 그녀는 하웨탈의 업적은 별 볼 일 없으며 그가 한 일이라곤 그저 몇 마리 저레벨 몬스터를 사냥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마타도르는 그들에게는 저레벨 몬스터일지라도 하웨탈에게는 고레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레이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임에서 자신보다 강한 몬스터에게 감히 도전하는 사람은 미치광이거나 타고난 전사 두 부류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타도르에 따르면 하웨탈을 쓴 휴카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